안녕하세요. 항박사의 산불 이야기의 항정석입니다. 오늘이 벌써 3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4월달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4월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산불 위험도가 아주 높아지죠.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대형 산불로 번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중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소방관 18명이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4월달에 접어들면 우리나라 산불도 이렇게 초대형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4월 4일 강원도 인제, 강릉,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우리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산불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매주 한 번 정도 비가 와서 그나마도 좀 작년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4월달에 접어들게 되면 아무리 비가 왔다 손치더라도 건조한 기온에 이런 습기들이 다 그냥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4월 산불은 아주 작은 산불도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 산불 중에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상 성묘객 실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묘객 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한식이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4대 명절 중에 단오와 한식은 비공휴일이죠. 한식은 전통적으로 조상 산소를 돌보고 성묘를 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식날이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금연일이다 라고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식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식날 발생했는 산불은 대부분 초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규정할 정도로 한식날이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데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한식날 산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킬까요? 산불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왜 유독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하고 경계하는 한식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중에서는 늘 묘제를 지내기 전에 산신제를 먼저 올립니다. 자, 이 산신제는 뭘까요? 묘제는 우리 조상님들에게 드리는 제사이지만 산신제는 그 산을 지키고 있는 아마 신령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산신제를 지내면서 야, 이게 까딱 잘못하면 산불로 번져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산신제는 묘 가장자리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묘제를 지내기 전에 보통 우리는 산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게 되죠. 그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낙엽이라든가 안 그러면 작년에 건초가 된 잔디죠. 이것들을 묘 테두리로 이렇게 다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산신제를 지내는 위치가 또 어딘가요? 바로 묘 테두리입니다. 묘 테두리 산과 산소와 이렇게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낙엽층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산신제 지내는 위치가 바로 그 위치더라고요. 자, 거기에 보시다시피 재물을 놓고 술잔을 놓고 그 다음에 향불을 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향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공기, 바람의 흐름이 없는 곳에 서서 라이터를 켜게 되면 뭐 한두 번 정도에 충분히 불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야외에 나가서 향불을 붙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라이터를 켜게 되든가 안 그러면 달구어지는 라이터를 놓고 다른 라이터를 또 꺼내서 불을 붙이든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집안의 형님도 향불을 피우시기 위해서 라이터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켜시다가 안 되니까는 모물에게 감싸서 불을 붙이게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향불을 붙여서 산신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묘제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산신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향불을 끄는 방법에 있어서 저한테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그 다음 과정이 있기 때문에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향불을 다시 묘제를 지내는 위치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산신을 지내고 난 다음에 향불을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묘제를 지내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날도 따뜻했다라고 하면 저 향불이 얼마든지 산불로 번져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조금은 위험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식은 산불 발생 위험도가 아주 높은 날이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장만해서 성묘를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가운 음식을 가지고 산소에 묘제를 올리시고 난 다음에 향불을 피운다든가 라이터로 담배를 피웁니다. 자, 이게 지금 자기 행동에 대단히 모순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불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한식이라는 의미를 뒀는데 음식만 차갑게 만들어 오고 향불을 피우고 그 산소에서 담배를 피운다 라고 하면 한식의 근본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퇴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한식 때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나는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용인해 주신 날, 거기에서 차가운 음식을 차려옴까지는 좋았는데 향불을 피운다든가 담배를 피워서 산불로 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9일 날 울산 울주군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었죠. 그날 전국적으로 한 17건의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중부 내륙지역 충남 지역에서도 좀 특이한 산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산불로 구운 오징어로 산불, 별 이야기를 다 달아봤지만 잘못하면 이게 희화화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달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가 그날 정심 이후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현장에 달려가니까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는 것이 오징어였습니다. 당연히 성묘객이 가지고 온 오징어가 산불로 인해서 구워졌겠거니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부탄가스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오징어 옆자리에 부탄가스가 보였습니다. 이게 혹시 하는 생각에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요. 옆에 있는 산불 진화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한 5년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 분들이라서 진화대장에게 혹시 이 산불 원인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역시나 보시다시피 성묘객 실화라였답니다. 그러면서 이 진화대장님이 약간 쓴웃음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사님, 성묘객이 오셔가지고요 산소에 올리는 제수용 오징어를 여기서 굽다가 산불이 났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허허, 참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보통 봄철에 성묘할 때 산소에 와서 무엇을 굽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탄가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오징어를 구워서 그 제상에 올리기 위해서 하다가 산불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좀 큰 그림을 봤더니 오징어 구워진 위치, 산소의 위치가 비슷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바로 옆에를 보니까는 제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참외, 배, 사과, 음료수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게 참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문중에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묘할 때 오징어라든가 이 포를 구워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희 집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풍습이 있건 없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산소에 부탄가스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조리를 한다. 이게 상식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손된 입장에서 조상님들께 더 정성스럽고 따뜻한 음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정성을 들였으리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도 있지만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중적인 성묘 시기, 특히 한식이 가까워진 시기에 산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건 불씨가 온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거기에서 오징어를 굽다가 산불로 번졌다. 하여튼 저 생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자,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던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져 올라가다가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이날 산불을 왜 위중하게 봤느냐 하면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자, 산불을 늘 연구하고 있는 저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산불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산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봄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도 태우고 산소에 가서 성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다수의 산소는 어느 쪽 사면을 보고 있나요? 예, 남쪽 사면을 보고 있죠. 뭐 간혹가다 여의치 않아서 북쪽 사면, 뭐 서쪽 사면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산소라든가 집은 남쪽을 보고 짓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햇빛이 따뜻하게 들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곳에 산소를 모시게 됩니다. 그럼 양지 바른 곳에 산소를 모시게 되면 이 산소의 오른쪽 편은 어느 방향이 될까요? 동쪽이 되죠. 이쪽이 동쪽이 되면 이쪽 반대쪽은 무슨 쪽이 되나요? 서쪽이 되죠. 자, 봄철에 왜 대형 산불로 번질까요? 오후 시간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남쪽이나 동쪽에서 생기는 바람은 그렇게 세지 않는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거세집니다. 그런데 조금 햇빛이 들고 따뜻해진 상황에서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가셨다가 오징어를 굽다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내면 순식간에 산불로 옮겨 붙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형적인 조건과 부합하게 만약에 동쪽으로 번지게 되는데 동쪽 사면에 소나무 숲이 확 우거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산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한렵수림이 동쪽에 있고 이 침류수림이 서쪽에 있으면 그나마 덜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옮겨 타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왜 여기에서 끝이 났느냐? 제가 지금 실명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논산시 산림과장님이 굉장히 신속한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반대편에서 있는 큰 감시 카메라로 당겨서 딱 보니 산불 발생 위치와 이 임상 구조가 이거 도저히 소방관이라든가 진화대로는 감당 안 될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자체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대하고 소방관이 먼저 가서 어떻게든 꺼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시기를 놓쳐서 대형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산림과장님은 딱 우선 판단하기 이거는 무조건 대형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진화대보다 더 빨리 헬기를 요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헬기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기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비상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방관보다 현장에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소방관이라도 산불 진화대는 이게 뭐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헬기는 이미 띄우면 연기가 육안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거리까지 충남도청에서 한 30분 이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헬기를 도착해서 초기에 진화를 마무리하셨더라고요. 이거요 1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면 무조건 이쪽으로 올라탔습니다. 이 정도로 소나무가 단순화되어 있는 임상구조라고 하면 만약에 번졌다면 헬기도 끌 수 없는 초대형 산불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다 아시다시피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장 공무원이 신속한 했기 때문이었지 그러지 않았다면 논산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울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자, 이 상황이 어떨까요? 3월 19일 울주에서 발생했는 산불 때문에 그 다음날 헬기가 35대가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울주와 논산과 동시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으면 이 헬기를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나라 헬기를 총 합쳐서 45대밖에 안 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양쪽 불 다 못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산소에서 오징어 한 마리 굽다가 국가적 비상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지난 3월 19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묘객의 까딱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소에서 학이 다루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더 제가 좀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숨 걸고 하실 일입니다. 아니 요즘 목숨보다 더 힘든 게 있죠.
평생 모든 내가 가진 재산,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내놓고 하실 자신 있으시면 한식대 성마을에 가셔서 향불에 불도 피우시고 오징어도 구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그럴 자신 없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한식대 성묘하시면서 학위를 다루는 것은요, 본인이 아무리 재빠르고 민첩하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 염두하지 않으시면요, 한식대 또 매년 반복되는 산불, 대형 산불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2016년 4월 2일 제천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이 역시도 성묘의 실화였습니다. 이게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날 산불 현장을 가서 발화 지점부터 시작해서 피해 면적을 다 조사해 봤는데요. 이것도 수백 헥타르가 넘었었습니다. 이 역시도 성묘기기 산소 주변에서 아마 조상님께 담배를 바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산불이 발생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발표 자료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묘객 실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산불들이 대부분 대형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 아마 이 제천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묘객 실화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산불이었죠. 2002년 4월 14일 날 충남 청양군 비봉면에서 발생했던 산불이었습니다. 이 산불에서 산림 3,100헥타르가 소실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2002년도 지금 2020년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을 제가 가장 높은 높이로 띄워 올려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화면에 들어오지가 않을 정도로 면적이 넓습니다. 이거 역시도 성묘객 실화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묘객 실화가 왜 이렇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나게 크게 번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산소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남사면에다가 마련하게 되죠. 양지 바른 곳을 선호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드렸듯이 산소도 대부분 양지 바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양지 바른 곳과 그늘진 곳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똑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에 이렇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늘진 곳은 밑에 풀이 잔디가 좀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죠. 아마 습기가 많아서 더 빨리 솟아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습도를 보시면 56.9%가 나옵니다. 온도는 33.3도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5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화재 발생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산림청뿐만 아니라 소방청에서도 습도 50%를 기준으로 해서 화재 위험이 높다 낮다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50%가 넘었으면 쉽게 불이 옮겨 붙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경보를 발령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온도는 오후 3시다 보니까 33.3도 정도로 좀 높죠. 그러면 반대로 양지 바른 산소 주변에서 재면 어떨까요? 똑같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습도가 37.7%가 나오고요. 온도는 40.9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심각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이미 아마 습도가 37%로 내려왔으면 화재 발생 위험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똑같은 장소에 그늘진 장소에서 측정했을 때는 거의 57%, 60% 가까이 나왔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양지 바른 산소 밑에서 측정을 하니까 37%가 나옵니다. 온도는 10도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온도 5도 10도 차이가 별거 아니로 보이시죠? 5도 10도 차이에서 불을 확 당기느냐 한참 붙여야 붙느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습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는 장소에서 향불을 피운다든가 담뱃재가 떨어지면 불로 확 옮겨 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봄철에 이제 산소 주변에서 옮겨 붙이는 불이 더 문제가 뭐냐, 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이 왜 그럴까요? 표면에 있는 잔디가 바짝 말라가지고 건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붙어도 연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00% 산소는 노출되어 있다 보니 뒤에서 바람이 치고 올라가면 이 불이 건너뛰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건너뛰는지도 모르고 바로 이 주변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순식간에 산불로 옮겨 붙이고 가해자는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뭐 쓰러져 계신다든가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산불 주요 요인들이 많습니다. 첫째, 소각행위 하면서 발생된 산불. 두 번째, 성묘객 실화. 세 번째, 등산객 실화. 뭐 여러 가지 산불 발생 요인들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이 성묘객 실화라고 봅니다. 이 성묘객 실화는요,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번져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성묘 문화가 아주 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성묘객 실화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성묘객 실화는 쉽게 단속도 잘 안 됩니다. 왜냐?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각 산불 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하게 되면 이 연기를 보이게 되고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 보여지게 되죠. 근데 성묘객 실화는 대부분 담뱃불, 향불 때문에 불러 옮겨 붙기 때문에 이거 통제가 잘 안 돼요. 연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산불로 옮겨 붙이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소각 산불 같은 경우에는 감시 단속을 강하면 어떻게든 잡아낼 수가 있지만 이 성묘객 실화는 성묘하시는 당사자가 조심하지 않고서는 절대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묘객 실화가 속수무책으로 더 많이 확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월 5일 한식 때 성묘하러 가시게 되면 아예 어떠한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도 몸에 지참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산불 가해자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60평생 한 번도 산불을 낸 적이 없는데 뭐 이거 정도에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후회 막급한 소리를 하십니다. 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한 번의 실수도 없었을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다는 장담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4월 5일 한식 때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한식 때 발생하는 산불이 대형으로 번질 가능성이 역시 가장 높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좀 달라서 꼭 한식을 지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한식 전후 한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시일을 달리해서 이렇게 성묘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산소에 성묘하러 가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산불 내면은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시달리다 못해서 스스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산불이 그 정도로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한식 때는 산불 내지 않고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